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 12월 28일 드디어 이제 양도세 기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이제 기준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나올 걸로 당연히 이제 예상됐는데, 역대 최대입니다. 양시장 합쳐서 이제 개인의 순매도가 3조 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그 물량을 이제 고스란히 가져갔고, 또 시장까지 올랐던 것 자체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상승으로 어느 정도 키를 잡았다고 볼 수 있고, 내년도 장세는 제가 이제 예상한 어떤 그런 방향 수순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화려한 어떤 종목 장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흐름으로 간다. 성장주 중심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 고무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 마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69% 상승해서 3000포인트 회복했습니다. 3020포인트. 오늘 상승 종목 수가 500 종목 이상으로 이제 하락 종목보다 이제 월등히 많았고, 거래대금도 12조. 최근에 거래대금이 한 8조 정도였잖아요. 근데 오늘 12조. 개인도 물량을 엄청나게 내놓았지만 그 물량 고스란히 또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가는 그런 외국인과 기관의 행태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 이제 1.55%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이제 더 강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성장주 위주였던 흐름들, 개별주 장세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코스닥의 오늘 강세 1027포인트입니다. 상승 종목 수가 690 종목, 하락 종목 수 655 종목. 역시나 이제 성장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고요.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비등했지만, 성장 섹터 위주로 이제 강한 흐름들, 반도체, 바이오, 메타버스, 게임, NFT,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수급 외국인 기관 양쪽 이제 순매수 강력하게 만들어내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4,500억 순매수, 기관은 1조 5천억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3,400억 순매수, 기관은 8,200억 순매수, 선물은 900계약 정도 이제 외국인 순매도했는데 큰 변동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62조 원 수준, 60조 원대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해외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1%대 강세로, 언론 보면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별거 아닌,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훈풍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뒤늦은 산타릴이라는 표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S&P 500 지수 최고치 경신, 다우 지수도 거의 전고점 부근, 나스닥도 이제 전고점 부근에 올려치는 형태로 굉장히 강한 어떤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만 증시가 고무적이에요. 대만 증시 역사적 신고가 영역을 계속 만들어내죠. 그래서 대만 증시의 이 방향이 한국 증시의 방향도 좀 말해준다는 얘기를 최근에 드렸죠. 오늘도 0.8% 강세. 그래서 일본 증시도 1.3% 상승, 그리고 홍콩은 보합 정도였고요. 상해 증시 0.39% 상승해서 홍콩하고 이제 중국이 좀 이제 강하지 못했던 거는 미중 간의 어떤 뭔가 좀 분쟁의 내용들이 이제 센티에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았고,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 코스닥 시장이 아시아권에서도 가장 강했다. 코스닥이 1.5%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업종 차트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 차트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제 보시면 오늘 밑꼬리 그리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고요. 거래금도 늘렸고 주요 이평선을 다 아래에 두는 형태로 이제 좋은 형태입니다. 위로 지금 121선이 있고요. 그리고 241선, 중장기, 경기선, 중기선 이렇게 있다 볼 수 있죠. 그게 지금 3100포인트 선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드라이브를 걸면 이거 어렵지 않게 뚫어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 선을 뚫어내는 게 일단은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더 강력하죠. 지금 고점이 이제 1062포인트인데 지금 별로 안 남았습니다.
한 3% 오르면 이제 돌파된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제 1.9% 상승으로 이제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모든 이제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주가 지수 수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연초부터의 어떤 종목 장세, 코스닥 중심의 강한 어떤 상승 장세를 어느 정도 좀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수급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은 업종별로 한번 볼게요. 업종별로 외국인이 4,500억, 기관이 1.5조 원을 이제 순매수했는데, 역시나 이제 개인이 거의 1조 원을 전기전자 섹터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이제 거의 다 받아냈고, 뭐 다른 업종은 뭐 조금씩 골고루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였네요. 서비스 860억, 의약품 쪽으로도 이제 370억, 기관이 의약품 쪽으로 1,100억을 순매수하면서 꽤나 샀네요.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도 기관이 850억을 샀고, 운수장비 이제 자동차 쪽 900억대 순매수, 서비스 업종으로도 2200억의 순매수를 보였네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 3,400억, 기관 8,200억의 순매수 보이면서 개인은 1.1조 원 순매도. 와, 코스닥에서 이제 개인이 1조 원 넘게 파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저도 본 게 몇 번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떤 업종에서 대부분 팔았느냐? 와,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서 대부분을 팔았네요. 거의 한 7천억을 팔았고, 기관이 거기서 4천억대, 외국인이 한 2천억대를 이제 담아가는 형태가 됐네요.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도 기관이 1,700억을 사면서 굉장히 많이 샀고, 반도체 IT 부품, 반도체 쪽으로도 양쪽에서 수급을 일으키면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통신 장비 쪽으로도 뭐 역시나 강한 어떤 순매수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쌍끌이 순매수를 좀 보였고요. 제약업종에서는 이제 기관이 900억대를 샀고 외국인은 90억을 팔았네요. 그래서 기관이 그래도 적지 않게 제약업종에서 순매수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이제 개인이 뭐 12월 들어서 계속 매도를 했고, 야, 역대급이네요. 말일 날에는 지금 2조 원을 팔았고, 코스닥에서 1조 원을 팔았고, 최근에도 3천억, 4천억대 순매도를 계속했죠. 그래서 이제 주식머니 캘린더라는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요거 보시면 역대급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개인이 양시장에서 순매도한 합계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컸던 때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올해 2월 25일 날이었는데, 그때 2조 1천억, 훌쩍 뛰어넘었네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매도를 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뭐 알 수도 없고, 의미도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한 종목당 10억이 넘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일부 매도하면서 이제 세금을 회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현금으로 이제 빼지 않고 다른 종목을 사도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현금으로 이제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3조 원이나 이렇게 오늘 정리한 것 중에서 현금을 3조 원을 확보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일 바로 이제 3조 원이 다 들어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본다면 더 높은 가격에 사야 될 텐데, 뭐 세금하고 이제 우리가 뭐 연결해서 보면 그게 더 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 측에서는 상당한 물량을 좀 빼앗는 그런 어떤 행위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는 그 종목 말고 다른 종목으로 이제 돌리면 양도세 회피되는 건데, 일단은 뭐 보자 하는 식으로 현금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역대급으로 3조 원이라는 순매도를 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뭐 사실 외국인 기관이 2조 원을 개인들의 매물을 흡수할 때는 뭐 대부분 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을 아마 순매수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뭐 내외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인 모습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셀트론이 두드러지게 5.8% 강세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셀트론 헬스케어가 3.8% 상승, 셀트론 제약도 3.7%, 셀트론 그룹주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뭐 수급이 굉장히 강했고,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바닥권에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셀트론 쪽에서도 기관 35만 주, 외국인이 18만 주를 순매수했고요. 금액으로 치면 개인이 1,100억을 팔았네요. 예. 그리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30만 주 기관 들어왔고, 외국인이 13만 주 들어왔고, 금액으로 쳐도 거의 한 400억 정도를 개인이 팔았다. 셀트론 제약도 쌍끌이는 아니네. 외국인이 좀 팔긴 했네요. 그래도 이제 기관이 최근에 좀 순매수하는 기조의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슈, 이제 셀트론 쪽에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거는 요거예요. 제목에 담으려다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셀트론 약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병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요양시설 같은데, 그런 데서 그냥 셀트론 레키도나를 그냥 놓는 방향으로, 이제 병원으로 오지 않고 코호트 해가지고 요양병원에서 격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전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부족하면 딴 데서 데려와가지고, 그 이제 진찰 주사비 이거를 지원하겠다, 보험 이제 지원하겠다, 요 이제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레키로나를 더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이 이제 건강보험 적용 한시 지원 내용이다.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사비 10만 5천 원, 이게 이제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셀트론 레키로나를 의사들도 그렇고 보다 더 이제 비용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소식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쪽이 이제 그 메타버스 쪽이에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게 지금 16%, 와, 진짜 무섭네요. 16% 이제 올랐고, 이제 컴투버스라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시연을 오늘 공개했죠. 그 내용 저도 이제 장중에 보면서, 야, 이제 뭐 회사 안 가도 되겠네, 뭐 그럴 정도의 어떤 서비스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펄어비스 이런 것들, 메타버스 관련주라 엮였던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6%대 상승에 서울옥션도 7%대 상승, 대장주로 볼 수 있는 위메이드가 6.9% 상승, 다날 6% 상승, 갤럭시와 머니트리 7% 상승 해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컴투버스, 이제 컴투버스 검색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피스 월드를 이제 구성한 건데, 야,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 또 이제 계속 또 뭐 변이가 또 발생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환경하에서 이렇게 또 캐릭터를 또 만들어 가지고 회사 월드 공간으로 가서 여기 유튜브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캐릭터 위에 자신들의 어떤 그 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겠죠. 여러 공간에서 집일 수도 있고 커피숍일 수도 있고 어디 뭐 개인 사무 공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대형 뭐 오피스가 안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어떤 기업의 어떤 사옥이 필요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제 모여가지고 만나서 해야 되는 어떤 뭐랄까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복합적으로 쓰지 않을까, 하이브리드식으로. 그래서 뭐 회식할 때는 만나고, 또 중요한 어떤 계약 미팅 때는 만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뭐 항상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출근하는 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오피스 월드, 메타버스의 어떤 월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느낌이 확 오실 거고, 3분짜리 영상인데 미래 세계가 어떻게 또 펼쳐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메타버스, NFT, 뭐 블록체인 연결 다 되죠. 이 세상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내년에도 이제 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일 것이다.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회문화, 경제 등 현실 세계 시스템을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와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개발 목표다 해서 스마트한 업무 공간인 오피스 월드와 금융, 의료, 교육, 유통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머셜 월드, 그리고 뭐 여가를 즐기는 테마파크 월드,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스타일별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커머셜 월드, 또 노는 곳, 테마파크 월드, 또 이제 커뮤니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월드 등 4개 월드를 통해서 이제 현실 경험을 메타버스의 어떤 이제 기술로서 구현해서 제공한다는 부분인데, 좀 오늘 반향이 컸던 것 같아요. 증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고, 내년 하반기 약 2,500명의 그룹 임직원을 이 컴투버스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향후 대규모 기업 입주를 통해서 하나의 공간에서 일, 여가, 경제 활동이 펼쳐지는 메타버스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뭐 그룹 이제 뭐 각지에 뭐 지방에 있는 여러 어떤 계열사들을 뭐 자주 보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의 어떤 여기 어떤 공간에 이제 넣어서 뭐 실시간으로 뭐 회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과는 좀 다르게 어떤 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놀 수 있는 공간, 뭐 커뮤니티 공간, 커머셜 공간, 뭐 이렇게 또 구분 지어가지고 컴투버스라는 세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기대가 되네요.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그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그 영화의 어떤 부분들이 정말 실현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했어요. 에코프로비엠 5%, 뭐 이제 LNF 8%, 그렇죠? 첨부 6%.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오늘 성장 업종이 강했긴 했지만, 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또 좋았던 이유. 반면에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 뭐 일진 하이솔루스 이런 것들 9.8% 빠지고, 뭐 이제 상하 프로테크 뭐 이런 종목군들도 12%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 현대차가 이제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을 이제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25년 출시를 목표로 진행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네시스 수소차를 만든다 해도 지금 볼 때 25년 출시인데, 여기에 에너지와 돈 뭐 이렇게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기차에 보다 더 집중하고, 결국 이제 승용차 쪽으로는 전기차에 이제 집중하고, 결국 상용차 단으로 수소차 개발을 집중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이제 이 럭셔리 이제 승용차 쪽으로 수소차 프로젝트를 하는 거는 시장성이 좀 미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단했고, 이게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일시적인 악재죠. 일시적인 어떤 센티상의 어떤 악재고, 어떤 장기적인 트렌드 상으로는 사실 이런 구간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죠. 그래서 수소 관련들이 이제 뭐 오늘 떨어지고 또 당분간은 좀 좋진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이제 나쁜 그 트렌드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 그룹은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계속 기술 개발과 또 이제 연구 개발을 할 거지만, 어쨌든 제네시스 수소차는 일단은 드랍하자, 딴 데 집중하자, 이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소 쪽은 이제 상용차 쪽하고 연료 전지에 많이 포커싱을 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쪽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좀 잘못 봤나? 연료전지 부분을 연료전지 담당 부서의 역할을 대폭 축소한 걸로 알려졌다. 일단은 수소 연료전지의 개발 성과와 연구 진척도가 당초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선택 집중이네요.
그리고 수소차가 이제 향후 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상했겠죠. 예측해보고. 근데 그렇게까지 당장 좀 커질 것 같진 않다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결국 이제 이 대중화를 위해서는, 수소차의 어떤 대중화를 위해서는 결국 이제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가격 낮추는 게 쉽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좀 판단이 됐나 봅니다. 결국 내연기관에서의 어떤 엔진 역할을 하는 이 차량 연료 전지 가격을 25년까지 50% 이상 낮출 계획이었는데 이게 좀 쉽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연료 전지 생산 단가 인하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내부 감사를 통해서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뭐 이런 감사 결과가 정의선 회장까지 이제 보고되면서 여기에 따른 프로젝트를 좀 중단한 결론으로 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은 총 4년 개발 기간을 목표로 1년 정도 진행된 상태였는데 3세대 연료전지 문제로 중단된 상태. 언제 다시 제네시스 수소차 연구 개발이 진행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해서 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소 전반에 대한 어떤 나쁜 그런 요소 이제 흐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쪽도 대체적으로 좀 좋았죠. 에스팜이 이제 신고가 영역을 계속 내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끌이로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알테오젠도 한 5% 튀었고요. 그래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들 이렇게 좀 있고,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이 가장 강했죠. 레고캠바이오도 1.6% 상승하는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제넥신도 기관 쌍거리 들어왔고, 툴젠도 쌍거리로 좀 들어오는 흐름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도 유진테크, PS테크 뭐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 좋게 기관 주구장창 사네요. 그냥 반도체 계속 사는 흐름들, 원익 IPS, 테스 기관들이 계속 사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 ISC, 뭐 심텍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기관이 사면서 우상향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X 세미콘도 외국 기관의 이제 수급 계속 들어오면서 상승세 유지하는 형태. 유니셈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오늘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 좋았고,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동시 순매수 보죠. 외국 기관 동시 순매수 보면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시총 상위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하이브, 카카오, 네이버, 삼성 SDI, LG전자가 이제 바닥권 탈출하는 흐름들을 좀 전개되고 있죠. SK이노베이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의한 가치 부각이 좀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뭐 장악을 했네요. LNF, 에코프로비엠, 뭐 동진 세미캠 반도체 대장이 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 메타버스 관점에서 SM 오늘 이제 엔터주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SM, 첨보, 이오 테크니스, LX 세미콘, 에코프로, 다날 비덴트, SD팜, 메지온, HLB에서 바이오도 명맥을 좀 보여줬네요.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이제 바이오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로 이제 수급도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요 정도 종목 정리 그리고 이슈 부분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개인적으로도 장중 내내 좀 종목 분석에 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 마감 영상 전까지도 계속 로봇 관련주들 계속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스마트 리포트로 이제 로봇 테마가 연초부터 1월달 강세가 좀 예상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급의 흐름 자체가 확연하게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고, 명분도 이제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도 거기에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한번 유심히 분석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28일 중요한 날이었고, 오늘 매우 좋은 흐름, 상승으로 키를 잡는 흐름들 확연하게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기대되고요. 내일 모레 장세 그리고 종목별 흐름들 유심히 상세하게 좀 분석하고 체크해서
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